우리 장노출 전문만 작가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우리 다음 주 6월 19일 날 도로궤적 야경 촬영 실습 있습니다. 우리 집결 시간은 오후 6시이고요. 촬영 장소는 서울역 인근입니다. 촬영 그 상세 장소는 제가 단체 카카오톡 방에다가 별도로 안내를 올리겠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즉 해가 좀 길어진 그런 계절이라서 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좀 늦춰져 있죠. 촬영을 하시는 최적 시간은 저녁 7시부터 8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시에 만나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테크닉들을 1시간 정도 다시 작가님들께 직접 개별적으로 말씀을 올리고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ND 필터하고 야경 필터는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 꼭 준비해 주시고요. 야간이기 때문에 ND 필터 없이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직전인 골든타임부터 출발을 할 거기 때문에 ND 필터가 있으셔야 원활한 촬영 또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촬영 그 불빛 궤적을 담기도 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라든가 특정 인공 조명들의 빛깔램을 조금 강렬하게 얻으셔야 되니까 조리개 값은 보통 렌즈마다 가장 예쁘게 나오는 범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f14에서 대략 한 f22 정도까지 조이시면 그 사이 범주 안에서 빛깔램이 예쁘게 나옵니다. 조리개 값은 그렇게 유지하시는 거고요. 감도는 100 유지하시면 되겠죠. 길게 촬영을 할 거니까 노이즈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도는 100으로 맞춰주시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ND 필터 1000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이제 핸드폰 앱 계산 방법을 다 알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각 작가님들 렌즈마다 직접 노출 확인한 다음에 계산 수치를 보고 ND 필터를 끼우신 다음에 어느 정도 적정치가 10초 이상에서 30초 미만 안에 집어넣을 건데 어느 정도가 좋은지는 각 렌즈마다 다르니까 각 작가님들마다 각자 따로따로 최적치를 체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셔터 스피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노출 도로 궤적을 하실 때는 10초에서 30초 그 안에만 들어오시면 일반적인 도심 야경에서 도로 궤적을 촬영하실 때는 딱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차량 이동 그 빈도수가 많을 경우에는 30초 정도를 벌려놓을 때 너무 과하게 너무 오버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초에서 30초 그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도로에 그 나오는 차량의 움직임의 그 빈도수 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몇 초다라고 딱 고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략 10초에서 30초 정도 그 범주 안에서 현장에서 다시 또 결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곳이 딱딱하게 콘크리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육교 위입니다. 육교 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진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30초간 셔터를 열어놓게 되면 육교 위에 저희들 말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 보행자에 의한 진동도 생기고요. 차량의 이동에 따라서 생기는 도로의 진동이 그대로 육교를 타고 그대로 올라와서 우리가 촬영하는 사진 결과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초 이상 30초 미만에 촬영할 수 있는 최적 타임의 한 장짜리 사진을 촬영도 할 거고요. 3초를 찍고 3초를 쉬고 이렇게 인터벌로 계속 촬영하는 스택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또 결과물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객골 촬영할 때처럼 한 장 한 장씩 찍은 인터벌 사진을 스택 합성법으로 붙였죠. 이 방법을 이 진동에 있는 육교 위에서 촬영해서 2차적으로 합성하는 이유가 뭐냐면 포토샵에서는 요 스택 사진들을 하나씩 찍은 걸 합칠 때 자동 정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떨리는 그 위치 변동을 포토샵이 픽셀 구조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딱 맞게 정렬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량이 많을 경우에 육교 위에서 촬영할 때는 30초간 벌려놨을 때 100%로 사진을 확대를 하게 되면 약간 모션 블러 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도록 스택으로 촬영하는 방법도 별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도심지가 아니라 조금 그 교외로 한적한 그런 도로로 이제 시골길에서 촬영하실 때는요, 차량의 이동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또 길게 열어놓을 수도 없고, 그러면 ND 필터를 또 2개 이상 끼우셔야 되니까 계산 수치도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고요. 인터벌로 촬영하시게 되면 계속 찍어 두시는 거죠. 3초 찍고 3초 쉬고 3초 찍고 3초 쉬고 하신 양을 계속 지속적으로 촬영을 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스택으로 합성을 해서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지 않은 곳에서도 충분한 도로 궤적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또 촬영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 장을 찍으신 다음에 만약에 한 50장을 찍으셨는데 이거 너무 또 과하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촬영 영상을 빼서 양을 컨트롤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열어놨을 때의 장점도 있겠지만 스택으로 촬영하셨을 때는 작가님들이 나중에 포토샵으로 스택 합성을 통해서 2차적인 후 조치에서 다시 빛에 증폭되는 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심지에서 30초를 열어놨을 때 차량 이동이 많을 경우에는요, 빛의 양이 너무 과도해서 하얗게 뻥 뚫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는 한 장 촬영하신 다음에는 빛의 양을 다시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스택 사진이 또 여러 그런 목적에 따라서 작가님들이 유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좋은 촬영 방법이기도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렌즈는 VR 기능 끄셔야 되고요. 삼각대에 올랐으니까요. 야경이기 때문에 껌껌하긴 하지만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포인트 되는 적합한 그 위치에다가 삐릭 맞춘 다음에 렌즈 M, 바디 M 해서 초점을 수동으로 바꿔놓고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손으로 건드리시지 않게 릴리즈 준비하시는 거 그것도 꼭 릴리즈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주의사항하고 간단하게 어떤 사항을 왜 우리가 한 방에 촬영하는 거하고 인터벌로 나눠서 끊는 방법을 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